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고저백제 신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핵심 강의 주제로는 지난번 초기철기 여러 나라들에 이어 다섯 번째 부분이 되는군요. 그리고 우리 전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강의로는 일곱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그 고려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매번 출제가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다 중요한데 수능하고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말고요.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은 문제가 20문제 출제가 되는 까닭에 이 부분이 매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 시험 보면은 한 문제가 나오는 구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근현대사 비중이 진보 정권인 경우는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문제 중에 10문제를 차지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근현대사가 한 5문제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 경우는 이 고려백제 신라 삼국에 관한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두 문제씩 꼭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생각하면 매번 출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 구간이죠. 50문제가 되고 그 중에 30문제가 정근대사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게 일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단어입니다. 고국천왕, 진대법, 미천왕, 낭랑을 멸망시킨 왕이 돼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 이번은 그 백제 근초고왕에게 전사를 하죠. 소수리망, 그래요. 그 불교를 수용한 사람이죠. 숫자 빼면 소리망, 이렇게 어감에서도 알 수가 있죠. 율령. 이 율령이라는 건 국가를 지배하는 일종의 법령인데, 지배계층을 위한 하나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수리망 때 반포가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개도 대왕 또는 태왕. 그래요. 일전에 태왕 사신기라고 사극도 있었죠. 신라를 구원하면서 영락이라는 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수왕, 강개도 대왕 아들인데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죠.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한강 일대를 장악하면서 중원 고구려비를 세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나라들은요. 각각 그 한반도 또는 만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로가 침략을 하거나 서로가 교조를 하는 그러한 교조와 갈등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고려, 조선은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고려는 그대로 고려만 정리하면 되고 조선은 조선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이라던가 일본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동아시아 역사를 다루는 수능 과목이 아닌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비교적 공부가 고려나 조선만 집중하면 되니까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은 근현대사에서도 약간은 이어집니다. 물론 근현대사는 국제적인 정세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1세기입니다. 물론 고구려는 기원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추모라고도 하죠. 이거는 원래 이제 우리말로는 뭔가 부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한자로 표기한 거니까 정확히는 추모 이 발음 중간 어디쯤 되겠죠. 이 활을 잘 쏜다는 뜻이 있어서 유목민족 또는 수렵사의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을 우리가 동명성왕 고구려를 만든 시조라고 하죠. 백제 역시 이 주몽을 숭배합니다. 고구려에서 내려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 여기는 산악지대였었죠. 기원전 37년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대왕이 유리왕인데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평야 쪽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 이게 이제 서기 한 50년경인데 동해안으로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형제 상속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주몽의 배달은, 그러니까 주몽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던 건데, 유아부인, 네, 주몽의 어머니죠, 유아부인. 그리고 주몽이 결혼했던 아내, 그 아내하고 사이에 유리왕이 태어나서 결국은 주몽이 유리왕에게 왕자리를 줍니다만, 주몽이 졸본으로 왔을 때는 그쪽에 현지에서 또 결혼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비교하고 온조라는 이 왕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비교가 세운 건 미추홀, 인천 지역의 국가였고요. 온조는 오늘날 위제성 하남시 일대에 또는 뭐 송파구 일대에 성읍을 쌓고 나라를 세웠는데 처음에 나라 이름은 십제였습니다. 그러나 온조가 비교 세력을 통합하면서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고치게 됐죠. 박혁거세 신라를 이제 세운 왕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다 기원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박혁거세가 고구려 백제보다 먼저 나라를 세운 것으로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비판적 입장에서 그거는 뭐 신라 출신 김부식이 좀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은 신뢰하기 어렵다. 왜? 국가 발전 단계를 보면 고구려가 훨씬 앞서 나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애써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기 고국 천황, 이 사람은 이제 대략 180에서 200년경 사이의 왕입니다. 그래서 부자상속, 왕위가 부자상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왕권이 이제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고구려가 원래 오부라고 할 때는 뭐 계르부, 절노부, 소노부, 간노부, 연노부에서 부족적 성격인데 이걸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는 왕이 되겠고요. 또 재상, 을파수를 통용, 이게 국상, 국가의 재상이다 하는 건데 일전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장수왕 때 처음으로 재상 제도를 두었다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을파수는 출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고국천왕에 재상까지 오른 사람으로 최고 귀족회의 제가회의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바로 이 을파수 권위를 받아 고국천왕이 시행한 게 진대법이 있죠. 어려운 백성을 위해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새 생각하시면 일종의 은행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어디 수입할 데도 없어요. 그 시기에는요. 그래서 이 진대법은 백성의 생사를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고려 왕건 이후 뭐 흑창 또는 의창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도로 조선 후기까지 계승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테마인데 일단 진대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세기 동천왕 때 위나라 장수, 여러분들이 아는 그 조조가 세운 위나라 맞습니다. 강구검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때 그 고구려 나라 망할 뻔합니다. 수도 하나 되고 망할 뻔한 걸 뭐 시험에 나올 뻔 아닙니다만 뭐 고구려 유유라던가 이런 장수들이 기적같이 잘 막아내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는 고위왕이 250년경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상당히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요. 4세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300년 되죠. 300년부터 399년까지를 4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는데 서안평이 만주로 가는 요지로 오래나는 그 압록강 신의주 건너편의 단독일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서안평을 점령. 그리고 한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낙랑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대동강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해가 313년이고요.
참고로 그 서양에서는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여러분 양 참조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국 원왕입니다. 사료 지문 관련 문제에서는 그 왕의 이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저하고 나중에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보실 텐데요. 고국 원왕의 이름은 사유가 되죠. 그래서 백제 근초 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는데 뭐 그냥 원통하게 죽었다 해서 고국 원왕 기억하셔도 좋겠고 고국 천왕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고국원이라는 거는 이분이 그 죽은 장소가 고국원입니다. 평양성 밑에 고국원. 그래서 고구려는 지명의 이름을 따서 왕의 이름을 사후에 정하기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고국원에서 전사했죠. 371년. 그러면 이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근초고왕, 그리고 근초고왕 다음에 이어지는 침류왕. 특별히 그 침류왕 때 이제 불교가 백제는 공인이 되는데 최고 전성기를 근초고왕 때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국원왕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억하셔야죠. 한편 이 고국원왕이 전사할 정도면 고구려는 대단한 위기 상황인데 그 다음 왕부터 아주 뭐 유능한 왕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 소수리망, 아까도 얘기했죠. 그 소리망 불교를 공인합니다. 372년의 일인데 중국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승려 순도가 와서 전래해 줍니다. 삼국 중에는 최초입니다. 불교 고구려가. 그 다음이 백제 침류왕이 이제 374년에 불교를 공인하죠.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그러나 이 율령은 백제 고이왕이 최초라는 것, 그 옆에 우리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백제 고이왕이 율령은 최초. 삼국 중에 율령은 백제가 최초입니다. 불교는 고구려가 최초고요. 그리고 소수림왕 때 불교 공인에 이어 율령도 반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합니다. 율령은 백제 고이왕이 반포한 거고 뭐 지배계층을 위해 율령을 반포 아닙니다. 지배층을 위해 율령을 반포한 거고요. 피지배계층을 위해 율령을 반포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 율령 반포 아니고 지배계층의 권익을 위해 반포한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고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국제무역은 사치품이 주종을 이룹니다.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지배계층, 왕실이라던가 귀족 또는 뭐 상류층이 필요로 것들을 주로 거래했다는 걸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소수리망 다음 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신라는 뇌물마리간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 뇌물마리간이 광개토 대왕 도움을 받아서 경주에 쳐들어온 그 왜구하고 가야 세력을 무찌르거든요. 그러면서 뇌물마리간 김씨 혈통의 왕권이 확통이 되고 부자 상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죠. 네, 광개토 대왕 4세기 후반 대략 390에서 5세기 초 410년 사이의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 아들 장수왕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을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광개토 대왕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거란과 후연을 격파, 요동지역을 장악하죠. 백제 아신항을 공격해서 한강 이북, 한강 이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날 이제 서울 중에 한강 건너편 쪽 강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리수 지역이 되는데 이 아리수를 그래서 왜 뭐 한강 옛날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수도물 이름이 아리수기도 하죠. 한편 신라 뇌물마리간 요청으로 10여년 왜구를 격퇴하는데요. 그 결과 금강가야는 광개토 대왕 공격으로 괴멸적 피해를 입죠.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의 정기가야 연맹은 무너지게 되고요. 신라가 고구려 세력 밑으로 사실상 편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을 사용하죠. 아들 장수왕이 지은 비문에서 광개토 태왕, 일반 왕도 아니고 대왕도 아니고 태왕, 우리나라에서 태왕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왕인데 이분 본명은 거련입니다. 거련.
그래서 평양천도가 427년의 일이죠. 평양천도. 그랬더니요. 그 옆에 한번 보시면은 백제 비교왕과 신라 늘지마리간이 장수왕의 남하에 맞서서 동맹을 체결하죠. 나제 동맹 체결. 43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계로왕이 당시 중국의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북위의 황제에게 고려를 같이 공격하자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북위가 장수왕에게 보내주죠. 격분한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문주왕이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남한강까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전사시킨 475년 이후 남한강을 장악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네, 이런 업적은 강개도대왕비, 이것도 장수왕이 만들었어요. 강개도대왕 죽은 다음에 아들이니까. 그리고 중원고호접이, 이게 충주지역 장악하고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문자왕, 장수왕 손자입니다. 문자 명왕이라고도 하고요. 부여를 복속시켜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뭐 약간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검토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강화되는 고구려의 압력에 맞서서 백제하고 신라는 조금 더 동맹을 강화해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마리간 사이에 혼인을 통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결혼동맹이라고 하는데 493년의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시기 관계도대왕 장수왕 문자망왕 있었던 일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7세기 초가 되면 이제 600년대 초인데요. 영양왕이 온달 장군을 보내 신라를 공격, 그러나 실패했죠. 우리 평강공주 전설이 있죠. 그리고 영양왕이 이문진을 시켜서 신집오권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펴내는데요. 이 역사책은 기존의 6기 100권의 간추린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삼국은 전성기 때 역사서를 편찬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우게 되는 대혼란의 시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별도 삼국의 통일 장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초의 백제 왕으로는 무왕,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천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익산에 왕궁터를 만들고 미륵사에 탑도 만들죠. 그게 현재 남아있죠.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이죠.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한때 크게 기세가 올랐지만 결국은 나당연하군의 공격을 받아 백제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660년의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신라가 선덕여왕, 황룡사 구축목탑을 황룡사죠. 뭐 조금 못한데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네, 황룡사 구축목탑을 선덕여왕이 쌓고 첨성대도 이때 쌓는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층마다 상대하는 나라가 있어서요. 호국불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첨성대는 최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종물량왕 김춘추죠. 660년에 이거 못하네요. 백제가 멸망입니다. 백제.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668년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676년 이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까탈스러워요. 왜냐하면 고구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백제, 신라를 제가 지금 같이 강의하고 있거든요. 물론 백제 강의할 때는 또 고구려, 신라 같이 얘기할 거고요. 신라 말씀드릴 때는 고구려, 백제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 하는 공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꼼꼼히 미리 좀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편하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자료 잘 정리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뭐 파일로 받아서 원하는 대로 좀 출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 우리 다음 카페에 그 풍산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도 하시고요. 정회원 회비 뭐 약간 내시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원하시는 자료 잘 받아서 또 꼼꼼히 공부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 서류 다른 거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거 뭐 작은 자료 아니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인데 회비 좀 내더라도 자료 받아서 여러분들 점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더 능률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계소 대학능비하고 중원 고려비를 좀 비교 한번 해보죠. 관계소 대학능비, 네, 이러나 저러나 뭐 장수왕이 만든 거죠. 아버지에 대한 무덤이기는 합니다만 416년. 중원 고려비는 장수왕이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계소 대학비는 만주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원고구려비는 충청북도 충주 또는 뭐 중원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도 되죠. 충주 또는 중원 다 좋아요. 네, 공군 전투 비행장이 하나 있죠 거기. 그 다음에 목표는 관계도 대항비는 관계도 대항 업적을 추모. 중원고구려비는 남만강 일대 장악을 한 걸 과시하는 비문이죠. 강계소장 비문에는 원래 이름은 이게 국강상, 경평항, 강계토, 호태왕비인데요. 국강상은 한문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걸 국강, 상경, 평안, 관계, 토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국강상, 경평안, 관계토, 호태왕비 이렇게 읽는 건데요. 국강상은 지명입니다. 이 비석이 있는 지명. 관계토는 뭐 영토를 궤토했다. 크게 열었다. 태왕. 네, 태왕은 왕도 아니고 태왕. 대왕도 아니고 태왕, 고조 중심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뭐 사실상 황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고조 주몽에 대한 건국전설이 수록되어 있고요. 16년에 신라레도와 왜구를 격퇴한 사실, 또 영토학장 가정이 명기가 되어 있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뇌물마리간을 노객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사실상 강계소 대왕 입장에서는 신라가 고구려 영토였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바로 그 왜가 신라를 쳐들어갔다는 이 장면에 들어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의 증거로 강계소 대왕을 제시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일본은 그 당시 전혀 국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왜라는 거는 백제가 일본 우리나라 오사카 교토 그 옛날 말로 그 야마토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만든 세력들 또는 일본 큐슈에 만든 세력들이 일부 연합해 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한편 중원고구려비는 신라의 눌지마리간을 매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노객보다는 조금 더 낮게 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신라의 눌지마리간은 원래 만나기로 했지만 눌지마리간이 안 왔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뭐 장수왕 입장에서 대단히 괘씸했겠죠. 눌지마리간은 또 어떻게 보면 개기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490년 이후에 신라 눌지마리간하고 백제의 동성왕 사이 결혼 동맹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수왕은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신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고조 중심적인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강계소 대왕 비문하고 장수왕이 만든 다 장수왕이 만들었지만 중원 고조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혹 나오는데 이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요. 고구려 영토학장 장면 지도가 있습니다. 장수왕 때 최대 영토인데 만주 지역에 관계도 대학릉비가 보이고 있고요. 한반도 남쪽 남한강 상류 쪽에 중원 고구려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대왕의 영토학장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남쪽으로 영토를 대거 확장하는 장면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도 대학릉비 흑백 사진인 거는 이게 제일 오래된 관계도 대학릉비 사진이라 그래요. 옛날 한 100년, 1880년이니까 140년 됐네요. 그때 발견된 모습이고요. 중원 고구려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더러 사진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 놓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요. 네, 뭐 기출문제는 뭐 수능 나중에
또는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별도 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같이 고고제 성장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 듣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뭐 핸드폰 이렇게 켜놓고 듣고요. 댁에서 뭐 노트북 이렇게 켜놓고 들으시고 인터넷 뭐 활용하시면서 다양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해서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카페에 우리 풍산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료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또 혜택을 보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 정형 가입하셔서 자료도 또 다 받으시고 파일로 받아서 또 편집도 해서 원하는 학습을 하시고요. 더 많은 특강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했던 교수 이선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